무사람들은 사형객이 일장 밖에서 소매자락을 한 번 떨쳤을 뿐인데 화만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따라서 그 누구도 감히 사형객을 뒤쫓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형객이 사라지자 석청은 두 걸음 다가서며 경만종과 왕만인에게 폭언의 예를 취했다. 경아우님 그리고 왕아우님. 저 사매의 담력이 남자보다 낫구려. 그는 다시 말했다. 혹시 강호에서 이름이 자자한 한매 여협 화만자 사매가 아니시오? 그리고 나머지 네 분 사형제들도 경아우님이 좀 소개를 해주구려. 경만종은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 석 장주 부부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더 바랄 게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 땅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석청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사형제에게 하는 말이었다. 석청은 7명이 안색이 별로 호의에 차있지 않은 것을 보고 처음엔 그들이 사형객의 손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불쾌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경만종은 자기와 평소 교분이 두터웠으며 타지에서 만나게 된다면 응당 매우 반가워해야 했다. 그런데 어째서 그토록 매정하고 무뚝뚝한지 알 수가 없었다. 사실 경만종은 평소 그를 석형님 하고 따랐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칭호마저 바꾸어 말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던 석청은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 나의 아들놈이 또 화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그는 재빨리 입을 열었다. 경아우님, 나의 그 장난꾸러기 아들 녀석이 또 아우님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군. 이 형이 사과를 하겠네. 그는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자. 내가 한턱 톡톡히 낼 테니 7분은 별량성으로 가서 한잔합시다. 안봉일은 석청이 설산파의 제자들에게 매우 다정하게 구는 반면에 설산파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자 설산파를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 그는 그들과 통성명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다.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겸연쩍어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설산파가 뭐가 대단하다고? 거만하기 짝이 없구나. 석장주와 같이 인의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지.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석청과 민유에게 폭언을 취했다. 석장주 그리고 석부인. 이 안모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석청은 두 손을 마주잡고 말했다. 안채주 용서하구려. 저의 자식놈인 석중옥이 설산파봉 사형의 문화에서 무공을 익히고 있소이다. 자식놈의 일을 묻느라고 그만 안채주에게 예의를 차리지 못했구려. 안봉일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것이야 당신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는 말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다시 만납시다. 그는 폭언의 예를 하고는 산채의 형제들을 이끌고 떠나버렸다. 경만종 등 7사람은 시종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안봉일이 멀리 떠난 후에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겸연쩍음, 난처함, 분노, 치욕 등의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 누구도 먼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석청은 그의 아들을 설산파의 제자인 풍화신룡 복만리의 제자로 들여보낸 것이었다. 거기에는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다. 그의 아들이 너무나 짓궂고 장난이 심할 뿐 아니라 민유가 여러모로 두둔하는 데다가 자기 자신은 엄하게 가르칠 수 없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복만리의 제자로 들여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경만종 등의 태도를 보니 그 아들이 어떤 큰 사고를 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그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백 선배님과 사모님께서도 안녕하신지, 그리고 풍화신룡 봉 사형도 편안하시오? 왕만이는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저의 사부님과 사모님은 당신의 그게의 아드님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 죽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라오. 그는 본래 계잡종이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민유의 측은하고도 맥 빠진 얼굴을 보고는 그만 더듬거리며 끝내 잡종이라는 말을 삼킨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욕지거리는 참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본뜻을 헤아리고 있었으니 크게 욕을 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민유는 눈가를 붉히며 입을 열었다. 왕 오라버니, 우리 오기는 정말 장난기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절을 하려고 했다. 설산파의 7명 제자들은 급히 발례했다. 왕만이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더듬거렸다. 석 아주머니께서 낳으신 그 꼬마 녀석은 너무나 버릇이 없습니다. 반푼이라도 형님이나 아주머니 두 분을 닮았더라면 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했다. 이 왕만인에게 죄를 지었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요. 두 분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그 녀석을 잡아서 한번 때려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는 다시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저의 사부님과 사모님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백사형께서는 성질이 열화와 같으시니 야단이란 말입니다. 석장주, 내가 우리 문파를 대신해서 말할 자격은 없지만 아무래도 알려드려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 백사형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현 소장을 불태우려고 떠나셨습니다. 두 분은 잠시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침을 삼키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술을 사주시겠다는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백사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앞으로 저와 상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수다스럽게 말을 마구 짓거려 놓았으나 시종 석중옥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석청과 민유 두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간담이 서늘해졌다. 사실 이들 부부는 설산파와 각별한 교분을 가지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백만검이 현 소장을 태울 정도로 화가 났다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같이 나오나 싶어 두려움이 앞섰다. 그리하여 석청은 연신 자식놈을 욕했다. 이 못난 자식이 또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른 모양이군요. 죽어 마땅한 녀석이 어찌하여 큰나으리와 마나님에게까지 못된 짓을 했단 말인가. 경만종이 입을 열었다. 이곳은 시비가 있었던 곳이니 오래 머물러 있다간 화를 당할지 모르니 다른 장소로 옮기시지요? 그는 자기의 장검을 땅바닥에서 뽑아들고 다시 말했다. 석장주 가시지요. 석청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민유와 함께 서쪽으로 걸어나갔다. 그들의 두 필의 말이 천천히 뒤에서 따라왔다. 경만종은 5사제와 3회를 석씨 부부에게 소개했으며 그들 사제와 3회도 석씨 부부에게 오래전부터 익히 들었다는 등의 말로 인사를 나누었다. 일행이 7, 8마장을 나아가게 되었을 때 큰 길 옆에 세 그루의 밤나무가 서 있었다. 경만종은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석장주, 저기 보이는 나무 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좋소. 그리하여 9명은 나무 아래의 바위와 나무 뿌리에 각기 나누어 앉게 되었다. 석청 부부는 매우 초조했으나 입을 열어 묻지는 않았다. 경만종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석장주, 불초와 두 분과는 매우 교분이 두터웠던 사이지만 솔직히 듣기 싫은 말을 털어놓는데 대하여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불초의 의견을 말할 것 같으면 장주는 역시 자제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초가 힘써 사부님과 사모님 그리고 백사형 부부에게 사정한다면 자제분의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설사 그의 무공을 제거하게 되더라도 두 집안이 반목하여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석청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아들놈이 귀파에 들어간 후 3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 경영이 숨김없이 이야기를 해보시오. 본래 그는 경만종을 아우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노기등등에 있는 것을 보자 아우님이라고 칭하지 않고 경형이라고 호칭을 바꾼 것이었다.
경만종은 물었다. 석장주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석청은 더욱 궁금한 듯 말했다. 정말 모르오. 경만종은 평소 그의 위인됨을 잘 알고 있었다. 쟁쟁한 명성을 가진 그가 결코 속이거나 허튼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석 장주님께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군요. 민유는 궁금하다는 듯 그 말을 가로챘다. 오기가 능소성에 없나요? 경만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꼬마 녀석이 능소성에 있었다면 끝장이 났을 거외다. 석청은 은근히 속으로 화가 났다. 오기를 너희들 문화에 들여보내 무공을 익히게 한 것은 백큰 나으리와 봉사형의 위인됨을 존경했기 때문이고 설산파의 무공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설사 오기가 나이가 어리고 장난질이 심해 문규를 어겼다 해도 우리 부부의 얼굴을 보아서 죽인다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설산파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하고 사람의 수가 많다 해도 강호의 이치에 어긋나게 이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언짢게 여겼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귀파의 문규가 평소 엄하지 않소? 그것은 불초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외다. 내가 자식 놈을 능소성으로 보내 무공을 익히게 한 것은 좀 더 얌전해지기를 바래서였소. 경만종은 약간 안색을 굳혔다. 석 장주께서는 과분한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석중옥 그 녀석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을 뿐 아니라 모렴치하고 극악무도합니다. 결코 우리 설산파가 가르칠 수 있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석청은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어린아이에게 황당하고 모렴치하며 극악무도하다고 욕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군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요? 경만종은 화만자에게 말했다. 화 3회 사방을 좀 살펴보고 오구려. 다른 사람이 엿듣고 있나 없나. 화만자는 급히 검을 들고 즉시 사방을 살폈다. 석청 부부는 서로 알 수 없다는 듯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화만자를 이 자리에서 피하게 하는 것을 보면 여자들이 들어서는 안 될 거북스런 말인가 싶어 다시 한번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경만종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석 장주, 석 아주머니. 저의 백사형에겐 아들이 없고 딸 하나뿐입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나의 사질녀로 말하면 금년에 겨우 13살이며 총명하고 천진스럽고 귀여운 애입니다. 백사형은 그녀를 여간 총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부님과 사모님도 그 진려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의 그 사질녀로 말하자면 대설산 능소성의 공주나 다름이 없으며 우리 사남매들도 그녀를 봉황처럼 모시지요.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아들 녀석이 그 공주님에게 죄를 지었군요. 그렇지요? 경만종은 계속 말했다. 단순히 죄를 지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만 그는 너무나 당돌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사질녀의 수족을 묻고 강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던 석청과 민유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 민유의 안색이 백지창처럼 창백해지고 말았다. 석청은 놀람을 억제하지 못하며 말했다. 그런 일이? 중옥은 이제 겨우 15살 먹은 어린애에 지나지 않소. 이 중간에는 어떤 오해가 있을 것이외다. 그러나 경만종은 안타까운 빛을 띄운 채 계속 말했다. 우리들도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틀림없는 사실이니 어떻게 하시겠소? 사질녀를 돌보는 2명의 시녀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달려들어가자.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도와달라고 고함을 지르게 되었는데 고함을 질렀다고 해서 그 녀석은 한 시녀의 한쪽 팔을 잘랐고 또 다른 한 시녀의 다리를 잘랐습니다. 2 시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렇게 말하던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다행히 이렇게 되자 그 녀석은 피를 보고 놀라서 사질녀에게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무림에서는 무엇보다도 색계를 범하지 못한다. 흑도에 몸을 담고 있는 호걸이 남의 재물을 빼앗고 살인 방화를 하는 것은 그런대로 흔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만약 색계를 범하게 된다면 동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 마련이었다. 부녀를 강간하는 일은 농림의 도적들도 감히 가볍게 범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협의도의 인물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민유는 이때 그만 안색이 획 변해서 남편인 석청의 옷자락을 잡고는 애원하듯 말했다. 사형,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석청은 갑자기 황당한 말을 듣자 극도로 심사가 어지러웠다. 만약 그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화를 일으켰다면 아무리 큰 일이라 해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일은 그로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는 애써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늘이 보호하시어 백소전은 순결을 지킬 수 있었겠구려? 경만종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몸을 더럽힌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의 사부님의 성질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즉시 명을 내려 그 녀석을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보기만 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왕만인이 그 다음 말을 이었다. 저의 사부님은 말씀하셨지요. 장주와의 교분이 얕지 않으니 만약 그 녀석을 차마 석장주님의 눈앞에서 죽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장주님 몰래 그를 잡아와 단칼에 죽이는 것이 깨끗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만종은 그를 흘겨보았다. 그가 너무 말이 많은 것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